자, 이번 시간에는 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가치세 언제 부과된다 그랬어요. 여기 첫 번째 나오죠. 재화가 공급됐을 때 재화의 공급, 이런 용어들은 잘 기억해 두셔야지 돼요. 왜냐면 대화할 때 부가세가 언제 부과되죠 그러면 참 되게 난감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답변은 세 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됐을 때, 수입 재화가 공급됐을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그게 바로 과세 대상 거래예요. 뭐 용역의 공급, 세 번째는 수입 재화, 재화의 수입도 마찬가지고 재화의 공급, 요새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그 재화, 용역, 수입자를 다루는 사업자, 그 사람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 납부 의무자라고 얘기했던 거 아까 그렇게 연결시켜서 구분을 해놓으시면 편할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재화가 공급되면 부가가치세 부과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지껏 배웠던 것처럼 재화란 무엇입니까? 재화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재화, 제가 간단하게 예전에 기초과정 때 설명했다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 그런 것들은 물건이니까 눈에 보여야 되겠죠. 대부분은 그러면 유체물이 될 것인데, 자, 유체물, 물건은 재화 맞아요. 우리한테 대표적인 게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것,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것들, 걔네들이 거래가 되면 부가세가 다 부과되는 거 봤었죠. 근데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뭐 있어요? 권리. 보통 우리가 얘기했을 때 무형자산이라고 했던 것이죠. 재화란 유형자산과 그다음에 무형자산, 이렇게 재무회계 입장에서 구분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특허권, 권리,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게 되면 재화의 공급이라고 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럼 재화가 공급됐다는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 재화가 재화가 인도 되거나 양도 되었을 때, 인도는 뭐고 양도는 뭐고, 인도는 있잖아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동산,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까요? 인도, 우리가 인도 넘겨준다는 뜻인데, 건네준다는 뜻인데, 이는 움직이는 재산, 즉 우리가 동산이라고 하고, 양도는요 부동산인 경우에 이렇게 구분해서 쓰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인도하거나 양도 넘겨주는 건데, 뭐 인도는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니까 그 동산, 부동산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매매 거래를 통해서, 매매 거래는 보니까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우리 매매 거래라고 부르고요. 가공 거래도 있어요. 가공 거래 또는 교환 거래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경매, 수용, 이런 것들을 법률상의 계약이나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 양도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래서 매매거래, 가공거래, 교환거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는 재화가 공급됐다고 생각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거, 이거는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이해예요.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특수한 재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를 간주 공급이라는 용어로 좀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간주 공급. 내용을 갖다가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준 게 아니야. 즉 판매하려고 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간주 공급, 공급한 것으로 보아서 부가세 부과하겠다는 뜻이고, 간주 공급의 말뜻은 그 공급된 그 시가 금액, 재화 시가에 해당하는 부가세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납부하세요. 간주 공급의 말뜻은 공급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뜻이고요. 혹시나 또 간주 공급, 선생님 말이 좀 너무 어려워요. 지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판매된 것으로 보겠다, 간주하겠다.
판매된 것으로 간주함. 그럼 부가세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할 때는 시가에다 해야 되겠어요? 원가에다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시가에 해야 되지. 판매한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거에 해당되는데요? 어떤 것일 경우에 여기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 제가 부가세가 나오는 FAT 1급, TAT 2급 부가세 설명할 때는 반드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여러분이 배우는 여기 부가세법 이론에서는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세 가지가 엄청 중요한데, 부가세법을 통틀어서 세 가지를 뽑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가 불공이에요. 불공이라는 말 뜻이 뭐죠?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함,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 7가지를 갖다가 6가지 여러분이 이거 불공사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실무에서도 그런 증빙서를 받으면 암기해 놓지 않으면 이거 10중 8구 실수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르고 그냥 넘어가죠. 근데 문제가 돼요? 아니요. 그 전에 퇴사할 거니까 별로 문제 될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하여튼 등등 업무 처리하다가 이걸 빼먹게 되면 꾸사리를 엄청 먹게 된단 말이죠. 무식한 것 그래가면서. 그래서 불공사항은 반드시 여러분이 부가세법과 관련돼서 암기하고 계셔야 될 거고, 나중에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가 여기 지금 나오는 간주공급이에요. 간주공급도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니까 간주공급이 뭐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주공급인지 그 얘기 이해를 잘하고 계셔야지 이 내용들을 알아듣기가 쉽단 말이죠. 세 번째, 과세 뭐지? 과세 대상 금액이라 해야 되나? 부가세법에서 이 과세 대상이라고 대상이 아닌데 세 번째 파트인가? 과세 대상이라 과세 표준. 요거는 다음 파트에서 배우시게 될 건데, 부가세법에서 과세 표준이란 말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과세 세금은 어떤 세금? 소득세? 법인세? 아니잖아. 무슨 세? 여기서는 부가세야. 세금 그 과세 표준은요, 각 세법에 다 나오는 용어예요.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금액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과세 표준은 부가세법에서는 뭘 뜻하는 거겠어요? 바로 공급가액을 뜻하는 거예요. 이 과세 표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느냐? 요 세 가지가 부가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인데, 그 중에서 여기 순서상으로 간주공급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간주공급 하나씩 설명을 해 줄 텐데, 우선 용어부터 순서대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교재에다가는 별표 3개 해놓고 중요도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항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써주는 순서대로 잘 기억해서 암기하고 계세요. 자, 간주공급 첫 번째 거예요. 여기다 그냥 위에다 썼을까? 간주공급이라고 그래서 간주공급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가공급이라고 되어 있고, 이 자가공급에는 또 세 가지가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면세사업 전용했을 때 이게 간주공급이래요. 두 번째로는 자, 이거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취득, 그 다음에 유지 비용 정도. 자, 세 번째로는 타 사업장 반출. 근데 얘는 목적이 반드시 판매 목적일 때만 간주 공급으로 봅니다. 여기 첫 번째 거 항목이고요. 자, 두 번째 항목은요, 개인적 공급일 경우,
아니, 개인적 말이 이상하다. 개인적 공급일 경우, 세 번째로는 사업상 증여. 제가 지금 써드리는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는 폐업 시 남아있는, 또는 한자어로는 잔존재화라고 불러요. 남아있는 재화인 경우에 간주공급, 판매한 것으로 봐서 이 판매한 그 금액의 시가에 해당되는 10% 매출세액으로 부가세 납부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자가공급을 갖다가 먼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자가공급의 뜻은요, 이 사업자가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에요. 그래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을 갖고 있는 이 사업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했다면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처음 듣는 분이나 공부하셨던 분들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우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할 테니 잘 이해를 해보시라 말이죠. 요거는 교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 사례를 잘 먼저 알아야 되니까. 자, 우리가 지금 사업장이 2개 이상 갖고 있는 사업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면세사업 전용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면세사업자가 어떤 사람을 면세사업자라고 할까요? 열시 면세사업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업자가 누가 있어요? 학원, 꽃집, 또 잘 나오네. 노사, 3개면 충분하다. 잘했어. 가영씨, 면세사업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업자가 누가 있어요? 면세사업자 많이 들어봤잖아. 면세사업자란 여울씨가 다 얘기해갖고 할 말이 없나 보다. 그렇죠. 지금 은행도 해당되고요. 면세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생필품에 해당되는 그 물건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렇지. 이런 사업자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하면 잘 규모가 작아서 와닿지가 않으니까 병원이라고 생각하세요. 학교, 대학교, 학교, 병원이 바로 면세사업자예요.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부가세법을 여러분 처음부터 했다면 제가 요걸 설명을 했던 거 기억을 하실 텐데, 대표적인 면세사업자를 누구로 본다? 병원으로 보시라고요. 병원은 면세사업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거기 치료비에 부가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면세사업자. 자,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인 이 병원에서 지금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수익사업은 여기 부가세가 부과되는 걸 이게 면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 수익사업을 뭘 하고 있느냐면 여기 노인 요양원 있죠. 여기는 과세사업이에요. 이거는 과세사업. 여기 대표적인 게 요양원으로 하겠습니다. 요양원에서 들어가서 등등 하잖아요. 거기 부과되는 거 청구할 때 부가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병원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럼 보니까 지금 이 사업자는 이렇게 사업장이 2개 이상이에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과세사업장도 있고 면세사업장도 이렇게 2개가 다 갖고 있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요거 구분을 해보세요. 이 요양원에서 TV를 샀어요. 아까 얘기했던 요즘 광고 나오는 건 8K TV죠. 8K LED TV, OLED TV지. 다시 8K OLED TV를 샀는데, 이 사는 목적이 뭐였었느냐 하면 거기 로비 있잖아요. 로비에다가 설치하려고 1,000,000원이래요. 그러면 이 LED TV를 파는 사업자는 얘는 그 과세 품목이니까 부가세 100만원도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요양원에서
여기 TV를 사갖고 그 로비에다 설치하려면 최종 돈을 얼마를 내야 되겠어요? 1100만 원 주고 이걸 사갖고 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사갖고 왔다면 요양원에서는 지금 지출한 금액이 여기 1100만 원을 주고 이거를 사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는 과세사업자죠. 그래서 얘를 지금 이 사업장 요양원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사업과 관련돼서 사용했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시켜 주죠. 즉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 여기 매입세 얼마를 공제해줘요? 100만 원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해됐으면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거를 지금 얘는 제가 이 과세사업장에서 얘를 사다가 이렇게 사용할 때 여기 매입세액을 당연히 공제해주죠. 요양원에서는 돈 받기 등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여기는 부가세 받죠. 즉 매출세액이 발생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해준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똑같이 이 LED TV를 병원에서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병원에서 사면 병원은 면세사업자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요양원이 받았던 것처럼 여기 면세사업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겠죠. 그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보통 여기 과세사업자는 매입매출전표에다가 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입력하면 51번 과세로 해가지고서 부가세 매입세 공제받을 게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면세사업자가 얘를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얘는 뭘로 처리해야 돼요?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일반 전표 매입매출 전표에다 입력해야 되잖아. 부가세 유형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51번이에요? 54번이에요? 54번. 찍은 거야? 아니요, 불공. 왜 불공이지? 면세 사업이니까. 그치, 면세사업 관련. 그래서 이 불공사항이 여기 6가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오늘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렇게 면세사업자가 이렇게 세금계산서 받으면서 사는 물건이 한 개겠어요? 두 개겠어요? 엄청 많겠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세금계산서 받았다면 다 뭐 처리해야 돼? 다 불공 처리해야 돼요. 왜? 이 사업자는 매출할 때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불공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병원에서 만약에 이 TV를 사갖고 온 경우 이 1100만 원이 온전히 다 그냥 비품값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는 얼마는 공제받아요? 100만 원은 공제받죠. 그런데 이 두 사업장이 다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요양원에 이 TV를 쓰겠다고 그러고 세금 계산서를 요양원으로 받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았어요. 어디서? 여기서. 그런데 이 TV를 어디서 사용하고 있어요? 병원에다 설치를 한 거야. 그럼 매입세 공제받고 병원에다 설치했으니 매입세 공제 받은 거 받고서 싸게 여기서 설치한 거잖아.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처음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즉 공제를 받았다면, 공제를 받고 요 TV를 여기 요양원에다 설치하지 않고 병원에다 설치했다면 요양원에서 이쪽 병원으로 뭐 한 걸로 보겠다?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여기다 판매를 했으면 이 금액 똑같은 금액으로 부가세가 발생하겠죠. 매출세액으로. 그죠? 그거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 상황이 바로 뭐냐면 면세사업 전용 과세사업에서 산다고 세금계산서 공제받고 매입세 공제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사용하니까 면세사업에 전용해서 사용할 때 판매한 것으로 봐서 부가세 납부하세요 이런 뜻이야. 이해가 됐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여기 똑같은 상황인데 얘는 제가 초록색으로 한번 그 글씨를 써볼게요. 초록색으로 해보자고요. 자,
보통 우리가 그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라면 뭐 1000cc를 얘기하는 거죠. 경차 넘는 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 차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다 부가세 공제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이거 꼭 제가 순서 써주는 대로 암기를 했어요. 앞에서 전산회계 그러니까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서 여러 번 봤을 텐데 암기하고 순서대로 암기하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여기다 쓰면 될까? 첫 번째 불공사항이에요. 불공사항 총 6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나 누락이 되면 얘는 불공사항이다. 매입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오류 또는 누락이 됐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불공사항이다. 매입세금계산서. 두 번째로는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받은 것은 불공사항이다. 세 번째로는 1000cc 즉 경차 우리가 얘기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가 경차인 경우에요. 경차는 매입세 공제될 것이고요. 경차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세가 있는 항목들 다 공제받지만 1000cc 이상 되는 것은 다 불공사항이죠. 취득할 때 그 매입세액도 주유할 때 발생하는 그 주유비도 그다음에 수리할 때 발생하는 모든 부가세는 다 불공사항이에요. 그래서 1000cc라고 키워드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접대비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여기 다 불공 처리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여기 그 좀 전에 얘기했던 면세 사업과 관련돼서 매입세금 계산서 받으면 지금 여기 병원은 5번 여기 면세 사업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불공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6번이 토지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 받으면 토지 관련된 세금 계산서 받으면 다 불공 처리하세요. 얘기했던 거 이거 정확히 암기하고 계셔야지 법인세 할 때 여러분 이런 거 헷갈리지 않게 구분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 병원은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제가 처리하는 거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비영업용 소형승차와 그 유지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결국은 불공상이었던 거예요. 여기 1000cc와 관련된 거란 말이죠. 자, 하나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 그 수용차 같은 거 청소할 때 말이죠. 진공청소기로 저기 그 유료 서비스 하는 데서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그게 불편하니까 이 회사에서는 있잖아요. 이 요양원에서 사용할 거라고 뭐를 샀느냐 하면 그 뭐죠? 그 무슨 제로? 코드 제로. 이게 진공청소기 있잖아요. LG에서 나온 거 코드 제로라고 하는 진공청소기를 하나 샀어요. 진공청소기 이걸 사갖고 그러면 코드 제로 샀으니 이 요양원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했겠죠. 발급해서 매입세 공제 받았어요. 그런데 매입세 공제하는 것은 그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일 때만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 요 사업자가 요거 코드 제로 사가지고 매입세액 여기서 공제받고 얘를 어디서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면 면세사업과 비슷한 것처럼 얘를 자기가 아니라 거기 회사 차이이기는 한데 그 개인 승용차 있죠. 아니 어머니 회사 자기 승용차 얘는 몇천 cc짜리냐면 3000cc짜리예요.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 승용차 얘 거를 위해서 코드 제로를 샀으면 불공사항이죠. 근데 여기서 세금 저기 매입세 공제받고 실제로 이 코드 제로를 사용하는 것은 이 승용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면서 얘를 위해서 사용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얘도 결국은 매입세 공제받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으니 코드 제로를 이 차를 위해서 산 걸로 판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 매입세 그 다시 간주 공급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세요 이런 뜻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죠, 사실은. 문제는 뭐예요? 처음에 코드 제로가 됐던 8K OLED TV가 됐던 매입세액을 갖다가 여기서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애시당초 사갖고 올 때 병원에서 사용하던 여기 승용차에서 사용하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라면 여기 이런 거 발생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죠. 그럼 결국은 이건 되게 야간 짓을 한 거잖아. 근데 세법 입장에서는 실제로 여기서 사용되는 건데 왜 세금 계산서 여기 받아가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느냐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공제받았으니 반대로 그만큼 다시 납부해 토해내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저것도 뭐저 요양원에 썼다가 승차에 썼다가 모르잖아. 사실상 몰라요. 근데 걸리면 걸리면 아장난다. 아, 왔다 가면 빨리 가거라. 근데 언제 올 줄 알고. 근데 이런 곳이 많을까 적을까? 근데 걸리면. 근데 이게 희한하게요. 이렇게 한번 그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데는 세무조사 나올 때 만약에 오현 씨가 잘 걸리는 위주로 가지고. 오현 씨가 세무조사 담당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장이 2개고 면세사업장이 같이 있어. 그럼 이거 볼까 안 볼까? 다 따져서 봐요. 그러니까 걸리면 5년치 밀렸다가 이자까지 다 내야 돼요. 세무조사 나올 때 말해줘. 어? 미리 말하잖아. 혹시 세무조사 누가 얘기해줘? 얘기해줘도 그 해건을 안 봐요. 자기 세무조사가 어떤 거냐면 올해가 2023년이죠. 세무조사 한 달 후에 저희들 나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5년치 자료 준비해 주세요도 알려줘요. 친절하게. 세무조사는 올해 전 마감된 해서부터 역순으로 5년이에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얘기해 준다고 2달 전에 얘기해 준다고 5년 동안 발생했던 일이 싹 다 없을 수 있을까? 보도세요. 그게 저는 세무조사 2번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재밌어요. 모든 업무 다 올수업이야. 거기서 보통 한 대여섯 명 나오는데 자료 갖다 달라는데 정신이 없어. 하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요거 2가지 설명해 드렸죠. 그다음에 3번째, 타사업장에 반출했을 때. 근데 타사업장으로 물건을 반출할 때 대부분 이거 어디서 많이 적용되느냐 하면 보통 여러분들 그 뭐죠? 본사 직영 매장 있죠. 본사 직영 매장들 본사에서 물건을 갖다가 전국의 직영 매장에 물건 보내잖아요. 그럼 그 직영 매장에 판 거예요? 그냥 팔라고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겠어요? 판매 목적이죠. 같은 회사인데 본사에서 지사로 지점으로 또는 대리점으로 본사에서 지점, 지사, 타 사업장으로 이게 물건을 보내는 행위가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그 물건을 받은 그 지사나 저기 직영 매장은 매입한 게 되는 거죠. 왜 어차피 한 장씩 나눠 가지니까. 그죠? 그렇게 거래하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오케이? 실제로 대부분의 본사에서 직영점에 물건 보낼 때요. 세금 계산서 다 발급합니다. 뭐 어차피 똔똔이잖아. 매출 발생한 거 있고 매입 발생한 거 있고. 그런데 이 직영 매장에서 제3자한테 물건을 또 그걸 팔겠죠. 팔게 되면 또 매출 세금 계산서가 발생될 것이고 그 거래처는 상한 사람은 매입 세금 계산서 가져가겠죠. 그죠? 한 물건에 지금 세금 계산서 2장이 발생될 것이긴 하지만 추적 가능성을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타사업장에 물건을 판매 목적으로 보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기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간주 공급 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자가 공급의 3가지 잘 구분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개인적 공급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우리 회사에서는 노트북을 지금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그럼 노트북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갖다가 저기 우선 누구한테 할까? 제일 편하게 여기 그 대표가 딸한테 대표이사가 딸한테 선물하겠다고 우리 회사에서 만든 노트북을 갖다가 지금 하나 가져갔어요. 근데 노트북은 재화잖아요.
이 재화가 누구한테 공급이 된 거예요? 그 딸한테 공급이 됐죠. 재화가 공급되면 뭐 하기로 했어요? 부가세 부과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 노트북이 200만 원짜리야. 200만 원짜리인데 얘를 갖다 지금 공급을 했으니 판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가세가 얼마가 발생하겠어요? 20만 원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판매한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재화가 공급됐으므로 거기에 해당되는 20만 원 부가세로 납부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판매한 것으로 보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또 헷갈린 게 뭐였었어요? 개인적 공급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회계 처리할 때는 20만 원은 부가세 그 예수금증 매출세액으로 여러분이 입력을 했지만 회계 처리할 때는 원가로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가격이 다 나와요. 시가는 얼마고 원가는 얼마다. 그래서 부가세에서 여기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시가에다가 매출세액 이렇게 쓰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할 때는 원가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간주 공급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간주 공급에 대한 결과 얘를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여기 부가세 유형 몇 번으로 해야지 돼요? 이건 매출이라니까.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고 한 거니까. 11. 아닌데 11번은 정식적인 건데 저기 간주 공급은 상황을 봐요.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세금계산서 판매했다고 발급하겠어요? 건배? 맞아. 건배. 아니 틀려도 좀 얘기해. 이거 증명서 여기 간주 공급이 있잖아요. 지금 내용 다 봐요. 대표이사가 딸한테 노트북 선물하는데 회사에서 대표이사한테 저기 세금계산서 발급해 드려야 되는데요. 그럴까요? 안 한단 말이야. 간주 공급은 증빙서류 없어요. 여기 증빙서류 없음이에요. 그리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자료가 없을 때 매출 입력하는 코드 번호가 뭐였었어요? 14번 건별이에요. 건별로 입력하고서는 여러분이 여기 회계 처리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엄청 많이 틀려. TAT 2급에서 왜 그렇게 틀리냐면 이 상황을 지금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서 여기 그 문제만 보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얘가 왜 건별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자, 건별로 처리한다. 뭐는 간주공급. 간주공급은 증빙서류 있다 없다? 없어요. 증빙서류 없는데 아까 지금 저기가 얘기한 것처럼 여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얘 매출인지 매입인지 그것도 구분 못해. 이거 그럼 뭐 게임 다 끝난 거지 뭐. 간주공급이란 말 뜻은 판매 나왔잖아. 여러 번 제가 설명했잖아. 판매한 것으로 여기 한글이 거기 멀어서 안 보여? 너무 부산을 너무 오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또 이번에 3일 동안 어디 갔다 오시지 않았을까? 이번 제주도로? 간주 공급은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매출로 보셔야 되고 매출로 본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번엔 사업상 증여로 봅니다. 사업상 증여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번에 얘는 지금 거래처 본사 사옥을 이전했어요. 그러면 거래처에다가 노트북 선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노트북 뭐 10대 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했겠어요? 당연히 안 그렇겠죠. 그런데 부가세법 입장에서는 그 노트북이 재화인데 재화가 거래처로 공급이 됐잖아요. 준 거는 좋다 이거예요. 거기 판매한 것으로 봐서 뭐는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부가세는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매출세 같은 내용이고 폐 없이 남아있는 재화, 잔존 재화도 마찬가지로 판매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가세 계산해요. 왜냐하면 지금 회사 저기 폐업하려고 그래. 그럼 거기 재고자산 뭔가 남아있는 게 있겠죠. 사왔을 때 부가세 때 매입세액 다 공제 받았겠죠. 과세사업자였다면. 그러면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공제만 해주고 남아있는 재화 납둔다? 그거 안 된다고요. 그 남아있는 재화, 재고자산들은 다 판매한 것으로 봐서 매출 세액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간주공급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므로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린 것처럼 반드시 암기해 놓으세요. 지금 제가 그나마 불공사항 나오면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요 불공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간주공급 두 개 나왔죠.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히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하나 캡처를 해놓고 자, 지워도 될까요? 자, 특수한 재화의 공급, 간주 공급이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판매한 것으로 본다. 잘 기억하세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가 공급. 자가 공급 안에 면세 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 수용자와 그 유지 비용, 타 사업장 반출, 그다음에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잔존 시 폐업 시 잔존자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봐요. 지금 여기 간주 공급인 경우에는 분명히 뭔가 공급이 됐는데 돈 받고 공급된 것이 아닌지라 보편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여기는 이번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대요. 이건 좀 전에 얘기했던 거에 간주 공급에 반대되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재화가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걸로 본다는 얘기죠. 부가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않는다, 부과되지 않는다. 재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간주 공급하고 재화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 이거 섞어서 내 가지고 다음 중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으라고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제가 키워드만 여기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 담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담보라는 단어. 담보는 맡긴 거예요. 재화가 공급된 게 아니라. 그래서 1번에 뭐 저당권이라든지 질권이라든지 물론 알아두면 좋으신데 결국은 담보 하나만 단어를 기억하시면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이 담보라는 말뜻과 질권, 저당권, 인질할 때 인질을 질자 있잖아요. 이 질권이라는 거예요. 인질도 사람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권은 뭔가 내가 잡아놓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제공한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담보, 두 번째로는 여기 사업 양수도. 사업 양수인데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했다. 사업을 주고파고 사고팔고 한 거예요. 자, 이 케이스는 이런 경우란 말이죠. 이거 써놓고 할게요. 세 번째는 세금을 냈는데 물건으로 대신 세금을 내는 거예요. 조세물납은 이런 케이스죠.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 지금 돈이 없어. 그래서 저기 세무서에다가 우리 노트북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세금 대신에 돈이 없으니 노트북으로 세금 대신 납부하면 좀 안 될까요? 했더니 괜찮대. 왜? 세무서에서는 일단 세금을 징수하는 게 목적이니까 걔를 받아가지고 공매 넘기면 세금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받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납부하겠다고 하니까 받아주는 거야. 오케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조세 물납이라고 하는데 지금 세금을 낼 때 노트북을 줬으니 노트북은 재화잖아요. 재화가 세무서에 공급이 됐잖아. 그럼 재화의 공급이면 거기에 부가세를 갖다가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세금 대신 내는 이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지금 부가세 징수하겠다 안 하겠다? 부가세 없는 것으로 하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 양수도 여기 한번 설명 들어봐요. 간단한 거니까. 여기 지금 뭐가 있느냐면 지난번에 나왔던 거 이걸로 한번 해볼까? 여러분 저기 배달시장 1등 어디 이게? 배민. 까먹어서 물어봤어. 여기 배민이 배달의 민족이 점유율이 60%예요. 60% 정도. 요기요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었어요. 자, 이 회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매각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1,000이라는 숫자에 매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걸 판 사람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매출세액은 얼마가 나와요? 매출세 100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사간 사람의 매입세액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매입세액 10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으로 100원 걷어들였어요. 근데 매입세액으로 얼마 공제해줘야 돼? 100원. 그럼 뭔 짓 한 거야?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뭔가 계속 얘가 이전되면서 부가가치가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서 돈이 남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단건으로서 판매되는 금액이나 매입되는 금액이나 세액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헛짓거리 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판단을 해서 여기 담보 관련돼서 여기 사업 양수도 조세물납 세 가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라는 뜻이에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지금 간주공급과 지금 써드렸던 불공상 그다음에 여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이건 쭈르륵 해서 지금 바로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세무 1급에도 엄청 잘 출제되는 항목이에요. 이런 것들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무 1급에선 요거 나옵니다. 자, 연간 10만원 이내 경조사, 설날 이런 것들 관련된 물건을 줬다 할지라도 10만원은 공제해 줍니다 라는 것도 시험 문제 해당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거, 사업상 증여는 견본품이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파란색으로 된 거는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꼭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설명이 많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자, 일단 오늘 여기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한 건 앞에 상당히 중요한 걸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잘 지금 바로 암기하시라고 얘기해 드리고요. 내일도 더 하겠네. 자, 여기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